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디언 TV의 김 교수입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2편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1편 퍼머넌트 웨이브를 통해서 떻게 퍼머넌트가 되어 있는지를 아마 같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2편으로 그 나머지 것들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쫄지마, 기적지마, 포기하지마. 네, 쫄기포, 학이 없기. 자, 일단은 제가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을 들어서, 좀 호흡을 좀 오래 맞춘 친구인데요. 여러 번의 그 실패 속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다고, 네, 그게 필기가 아니고 이제 실기이겠죠. 합격을 했다고 그 연락을 받았어요. 아침부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이 시험,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되게 그게 좀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눈에 선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친구들, 이 시험, 잘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이 시험은 그저 내가 자격을 주어 갖게끔 하기 위한 시작점이고, 이걸로 내가 적성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게 되면요. 이제 이건 정말 가장 기초 단계예요. 그리고 이 기초가, 물론 기초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조금 더 빨리 습득을 할 수 있겠지만,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현장 나가면 또 다시 처음부터 현장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익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걸로 내가 자격증 뭐 오랫동안 못 땄다고 해서 실패 봤다고 해서 내가 이게 못하는 건가? 나한테 안 맞는 건가? 그리고 내가 이게 난 능력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 20년 가까이 이 많은 친구들하고 호흡을 해보고 이젠 제자들이 샵을 차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실제 솔직히 제 마음으로 그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친구들이 과연 저 친구가 미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감히 제가 판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제가 틀렸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현장을 나갔더니 너무나 그 친구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회개를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 모두 마음을 접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 이거 하나로 내가 적성에 맞다 안 맞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이거 못한다 잘한다 평가를 하지 마세요. 정말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출발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 뭐 땄다 못 땄다 이걸로 그렇게 큰 나의 인생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목표점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자신감 갖고 네. 자, 퍼머넌트 웨이브 두 개를 볼 건데요. 저희 이제 사람 디자인 연구소 산하에는 이제 SBT 스쿨이라고 하는 네, 자격증이나 이제 미용의 전반적인 이런 교육 과정들을 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 디자인 미노리터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나중에 기조 테라피나 아로마 심리 상담, 컬러 심리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몸과 마음의 내면의 디자인과 외면의 디자인을 함께 맞춰주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깨알 홍보 조금 했습니다. 네. 자, 퍼머넌트 웨이브 2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보다 제가 좀 많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요? 네. 처음에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 아무도 없고 저 혼자 하는데도 그렇고. 자, 이제는 퍼머넌트 와인딩 웨이브 두 번째는 이제 와인딩을 하는 거예요. 네, 와인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와인딩은요, 모발을 롯데의 감는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롯데를 말기 쉽도록 일단은 구획을 나눠야 되겠죠. 그걸 블로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처음 퍼머넌트 웨이브 할 때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블로킹 할 때 너무나 신경질 많이 났었죠. 네, 오늘도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막, 잘 안 돼가지고 막, 여기 스팀이 나오는 게 느껴지는데, 블로킹 작업,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하지만 시험이다 보니까 간격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왜 간격에 맞춰서 해야 되냐면, 간격에 맞춰서 블로킹을 해야지만이, 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로트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걸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와인딩 시술 시의 많은 순서는 네이프와 백, 사이드, 탑. 네이프 후드. 탈 때는 위에서부터 탔어요, 블러킹을. 근데 말 때는 어떻게 반대로 네이프에서 백, 사이드, 탑. 왜 그럴까요? 우리 보통 우리가 와인딩을 만 후에 뭘 하나요? 프로세싱 시간을 주죠. 시간을 두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머리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위에 탑 부분이죠. 네, 열이 가장 많은 곳이 여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을 주어질 때, 자, 여기는 열이 가장 낮고 열이 높아요. 그럼 뭐부터? 열이 낮은 부분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와인딩의 시술 시 많은 순서는 네이프, 백, 사이드, 탑 이렇게 순으로 많은 겁니다. 자, 네이프는 그러기 때문에 여긴 소형, 그 다음에 중형, 대형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와인딩의 각도는 120도 스트랜드라고 하는 것은 얘를 들어서 마는 걸 스트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짱짱하게 들어서 마는 걸 볼륨을 살릴 때는 90도 이상 그리고 볼륨을 줄일 때에는 90도 이하인데요. 60도로 고려를 해라 라고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왜냐면 뿌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와인딩 할 때 너무 강하게 하거나 느슨하게 하거나 두 가지 다 안 되고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나와 있네요. 자, 각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네, 이렇게 90도 각도. 자, 얘를 120도라고 하게 되면 뿌리가 더 이렇게 많이 사는 거고, 자, 내가 뿌리를 조금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60도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듯 각도를 유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텐션 너무 강하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느슨하게도 안 된다라는 거.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모발이 늘어나요. 너무 또 느슨하게 하게 되면 그 모발이 일단 이렇게 매끄럽게 와인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말았으면 각도에 따라서 그대로 말아 들어가서 저희가 여기 이렇게 로또로 말 때에는 정확한 그 각도를 유지를 하는 것까지가 로드를 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그 각도 유지해서 그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의사항 보셨고요. 자, 퍼머넌트 와인딩 기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까 우리 보셨죠? 스파이럴식, 크루키럴식. 자, 나선형의 와인딩을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얘는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까지 와인딩 하는 방법이고 모발 끝이 두피 쪽에서 와인딩 된대요. 자,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선으로 말 거예요. 그럼 여기 머리 모발이라고 하면 여기 끝부터 요렇게 우리 낙지 호롱 만들 때, 좀 아실 것 같으시죠? 자, 그래서 여기 모발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다시 그릴게요. 모발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모발을 여기다 두고, 똥똥똥똥똥. 오케이. 이해하시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모발 끝이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아까 스파리얼식 그 뒤에 사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크로킬러식 와인딩이라고 하면요. 두피 끝에서는 컬이 작고 두피 쪽으로 가면서 컬이 커진대요. 자, 두 발 끝에는 컬이 작대요. 자, 얘는 반대로 우리가 이 모발이 있으면요. 이 같이 말아서 또로또로또로또로 이렇게 와인딩 말듯이 두피 끝으로 두피 안쪽으로 들어서 마는 걸 크로킬 롤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두 발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와인딩 방법이니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긴 모발에서 짧은 모발까지 다양하게 와인딩 할 수 있지만, 긴 모발보다 어떻다? 짧은 모발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크로키롤식 기억하세요. 자, 스파이럴식 본다고 하면, 자, 여기 이렇게 전 시간에 봤겠지만, 자, 모근에서 모발 끝으로 와인딩 기법. 그러니까 로트는 고정이 되고 모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모발을 감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어떨까요? 자, 여기 끝하고 우리 크로키 롤식 끝하고 현저히 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얘는 모발과 로트가 같이 움직인다. 같이 크로키. 네,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자, 와인딩 시의 모발의 취급 방법에 따라서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발 끝을 펴서 와인딩 하는 경우 콤아웃 할 때 모발 끝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통 상태의 롯데를 말 때요. 자, 완전히 이렇게 모으지 않죠. 모으게 된다고 하면 얘가 자기네들끼리 겹쳐가지고 끝이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하게 말리기 때문에 제대로 웨이브가 판판하게 웨이브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틀거리고 꺾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딱 재검토, 끝을 자지러지지 않게끔 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모발 끝을 모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보통은 볼륨을 낼 때 요걸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렇지만 보통은 대부분 올바른 예는 모발 끝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발 끝을 정확하게 펴서 와인딩에 많은 거, 그거 훈련을 저희가 퍼머넌트 웨이브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발 상태에 따라서 와인딩 시술 방법이 있는데요. 모발이 굵어요. 숱도 많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블로킹을 많이 타서 하게 되면 좋지 않겠죠. 모발이 굵기 때문에 숱도 많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도로 블로킹은 작게 타고 그 다음에 롯드의 직경은 작은 것으로 와인딩을 해야 걔가 말았을 때 다 온전히 말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발이 가늘고 숱이 적은 경우 블로킹은 크게 하고요. 큰 롯드의 직경이 큰 거 사용한다. 그래서 반대예요. 모발이 가늘고 숱이 적다. 두 개 다 큰 거 하세요. 블로킹하고 롯도 직경 큰 거. 모발이 굵고 숱이 많다라고 하면 작고 작은 거.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세싱과 테스티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다 와인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캡을 씌웠겠죠. 왜 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발의 길이나 수세 정도나 이 솔루션의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손님 체온 그리고 우리 기후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온이 이제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는 더 컬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한 10에서 15분 정도 두세요. 그걸 프로세싱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컬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를 발라놓고 프로세싱 타임을 결정을 한 후에 이제 웨이브가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플러스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 컬을 하고 나서 얘가 만약에 혹시 웨이브의 탄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탄력, 이건 좋은 거죠. 느슨느슨하다. 방치 시간을 좀 더 둔다라는 거예요. 탄력이 없다라는 것은 웨이브가 꼬불꼬불하게 나온 게 아니고 느슨하게 나온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버 프로세싱이 되었을 때는 너무 프로세싱 타임 시간이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 시간이 길어진 경우를 오버 프로세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반대로 언더 프로세싱은 시간이 짧았던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여기 그림들을 한번 볼까요? 적당히 프로세싱 된 경우가 형태가 매끄럽고 탄력 있고 아주 좋은 상태. 그 다음에 언더 프로세싱 된 경우가 웨이브의 형태가 느슨하고요. 불안정해요. 웨이브의 형태가 느슨하고 불안정하다. 자, 이렇게 불안정하고 언더 프로세싱은 뭐예요? 방치 시간이 짧았다. 그 다음에 오버 프로세싱 된 경우는요. 너무 웨이브가 부스러지기도 하고 너무 이젠 짱짱하게 되었기 때문에 얘가 너무 꼬불거리다 보니까 건조하면 얘가 웨이브가 부스러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오버 프로세싱 된 경우 리얼번도 너무 오버 프로세싱 됐어요. 얘는 끝이 손상모이거나 다공성모일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상모, 다공성모는 오버 프로세싱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하세요. 두 발 끝을 너무 당겨서 와인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발 끝의 웨이브가 형성되지 않아요. 너무 이거 자기네들끼리 얘 짝 했다가 얘 짝으로 바꿔야 되는데 얘 짝이 너무 세게 당겨서 롯데에 말아서 너무 고정을 시켜놨다 보니까 나는 얘 짝을 하고 싶은데 얘가 얘라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가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싱 끝난 후에 하는 거예요.
모발에 부착된 일액을 미지근한 물에 헹구라. 중간 린싱이에요. 린싱. 린스를 하는 게 린싱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제2액을 사용한 중간 린스 이후에 2액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산화작용은 제2액에 도포를 하는 건데요. 2액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이놈 짝했다가 이놈 짝했어. 나는 이놈 짝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얘랑만 다닐 거야. 라고 하는 게 웨이브의 고정 상태라고 산화작용 2액. 쉽습니다. 쉬우시죠? 헷갈리지 않으시죠? 자, 형태를 고정시켜준다. 그 다음에 산화작용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물에다가 플레인 린싱을 헹구고 세팅한다. 그리고 시술 후에 샴푸를 행하면 퍼머넌트 웨이브의 탄력을 약하게 하여 샴푸하지 않는다. 시술 후에는 샴푸를 하니까 하지 않아요. 린스만 하고 또 보호제, 이런 컨디셔너 이런 것들만 사용한다라는 거. 자, 일액 환원제 중간 린스 하고요. 이액 산화작용을 해야 되는 도포 잊어버리시면 안 되십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액 환원제, 그 다음에 얘가 딴 친구랑 합쳐졌죠? 그 다음에 이 액은 얘를 친하게 지내끔 짠뜩 붙여주는 거. 자, 이해하셨죠? 자, 혹시나 퍼머넌트 2만 보셨던 분들 위해서 한 번만 설명해 드리면요. 파마 같은 경우는 직모였을 때 얘하고 전 친했어요. 그거를 저희는 시스틴 결합이라고, SS 결합, 시스틴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얘네들을 이게 좀 결별시키는 거예요. 절단시켜서 이제 얘랑 친하게 만들 거예요. 얘랑 친하면 나는 웨이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웨이브 형태를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일제를 발라서 절단시켜서 얘랑 친하게끔 짝을 지어주고요. 자, 그럼 얘랑 짝을 져서 이제 웨이브가 됐으니까 그걸 오래 유지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너네 딱 붙어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산화제, 중화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보통 중화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중화제, 제2제를 바르는 것을 자, 이 결합을 파마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처치. 다 웨이브도 나왔어요. 웨이브 너무 잘 나왔어요. 자, 얘 짝짝 잘 쪄서 고정 잘 됐어요. 자, 그런다고 하면 블로우 드라이를 해서 얘를 말릴 건데요. 보통 퍼머넌트 시술 후에는 많이 블로우 드라이를 하지 않죠. 그리고 하더라도 뜨거운 바람이 아니고 찬바람으로, 저온으로 물기만 제거해주는 정도.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웨이브가 된 이 상태에서는 되게 건조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건조해져서 부스러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뭘 좀 발라주죠. 네, 보호제들을. 자, 그 다음에 콤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커트 준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 때 다 커트를 다 하고 어떻게 해요? 빗으로 빗어서 빗질을 해서 두 발을 정돈을 해주죠. 자, 그게 바로 콤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 설명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와인딩 후에 두 발 끝이 자지러진대요. 자지러진다라는 건 뭐예요? 구불구불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럴 때는 너무 가는 롯들을 선정해서 너무 액이 강해요. 그 다음에 두 발 끝을 너무 심하게 테이퍼링 할 때 너무 심하게 이렇게 수술 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버 프로세싱 텐션 주지 않고 느슨하게 와인딩 했을 때가 바로 두 발 끝을 구부러뜨리는 겁니다. 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퍼머넌트 웨이브 할 때 잘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네. 프로세싱 시스템이 지나치게 파괴가 돼서 오히려 오버로 프로세싱을 한 거죠. 방치 시간을 길게 둔 거. 그 다음에 사전시에 경수로 감아서 금속염이 형성된 거. 금속염이 형성된 경우는, 네, 얘 절단하고 만나게 하는 이 과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발이 저항성모, 발수성모, 경모 어때요? 딱딱해서 오버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경우죠. 방치 시간이 길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랑 친하고 얘랑 친하게 만드는 거를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웨이브가 잘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폴드 퍼머넌트 시에 일액을 바르고 비닐캡을 씌우는 이유가 뭘까요? 비닐캡을 씌우는 이유가 네, 내 머리의 체온을 빠르게 이 솔루션을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따뜻해야만 웨이브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1액의 작용을 통해서 전체의 골고루 행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알칼 휘발력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되면 휘발성 알칼리성의 이제 어떤 아모니아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빨리 산일작용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섞어서 빨리 얘하고 친해지는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처리를 한다거나 또 비닐캡을 씌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작용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이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여기까지 퍼머넌트 웨이브 2 네로 마쳤습니다. 자, 우리 퍼머넌트 웨이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죽지 마세요. 네, 그리고 모르는 문제 반절은 나옵니다. 네, 내가 모르는 문제 공부 열심히 하고 갔어도 모르는 문제 반절은 나와요. 인정하세요. 내가 모르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이제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지만 그때부터는 이제는 있는 거에서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 찍으려면 찍는 것도 내가 좀 알아야 커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김 교수와 함께하는 필기 한 번에 합격하기. 우리는 다음 세대의 뷰티 업계를 이끌어갈 예비 뷰티션들에게 저는 정말 알 건 알고 가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즐기면서 하세요. 네. 또 이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보면 되지. 그게 한 번인 거예요. 억지스럽죠? 네. 저는 이대로 가보